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제이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구문에서 16번부터 20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먼저 읽어보셨죠? 더보기란에서 다운받아서 한 번씩 읽어보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문 해석, 구문 해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마다 정의가 좀 다른데, 결국은 우리가 구문을 해석한다는 건 첫 번째는 정확하게 문장에 있는 모든 단어를 읽을 줄 아느냐 이거고요. 두 번째, 물론 그거는 이제 연습할 때, 모든 단어 읽는 것은 연습할 때죠.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전이잖아요. 결국은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일단은 당연히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또 정확하게만 읽으면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당연히 신속하게 읽어야 되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빨리 읽으면서도 정확한 메시지를 잡는 것.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죠. 실전에서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자, 16번 단어 보시면 minimize, 최소화하다, financial, 재정적인이라고도 읽고, 또 어떨 때는 금융회라고도 읽죠. 금융. 그 다음 associated이 붙어서 관련된, capital cost. 자, capital이라는 단어는 네 가지로 외우시면 돼요. 옆에 보시면은 capital, 자본이 있고요. 국가의 수도가 있고요. 대문자가 있죠. 근데 형용사로는 주요한이란 말입니다. 주요한이란 말에서 이런 것들이 탄생하는 건데요. 대문자는 여러분 키보드에 캡스락의 그 캡이죠. 하지만 많이 쓰이는 건 아무래도 자본이고요. tooling, 그냥 툴이 도구죠. equipment, 장비, production, 생산, manufacturer, manufacture가 제조하는 거니까 ER 붙어서 제조업자, 제조업체. component, 구성 요소나 여기서는 부품이고요. supplier, 공급하는 사람이죠. familiar with, 위드하고 쓸 때 familiar는 무엇에 정통한, 정통한다는 얘기는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이에요. 익숙하다고 읽는 경우는 별로 없죠. 자, 이제 문장 볼게요. 여기 이제 각주 단어도 있었고요. to 부정사가 맨 앞에 나왔습니다. 이러면 첫 번째 to 부정사가 맨 앞에 나오면은 사실상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이 to 부정사가 주어고 뒤에 동사가 나오는 구조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to 부정사 다음에 컴마가 있든 없든 주어 동사 주절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면 뭐뭐 하는 것은 동사한다라고 읽으면 되고, 주어 동사 앞에 있는 to 부정사는 가장 많은 게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물론 OT에서 정리한 것처럼 목적 또는 앞에 쓰이면 조건, 그 정도는 이제 있는데 주로 거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16문장의 to 부정사는 얘는 주어일까요? 만약에 얘가 주어면은 to minimize the financial risk associated, 얘가 동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어느 문장이든 동사의 모양을 보고 동사를 찾는 게 중요하죠. 역시 옆에 먼저 보시면은 동사가 될 수 있는 모양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학생들이 동사를 잘 못 찾을 때가 많아요. 자, 일단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런 게 동사가 될 수 있죠. 또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도 동사가 될 수 있죠.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또는 have pp나 had pp 같은 완료 시제, 이렇게 생긴 애들이 동사가 될 수 있죠. 그죠? 다 아시는 거죠? 다만 동사가 될 수 없는 것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O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가 될 수 없는 것 대표적인 게 준동사들이죠. to 부정사나 ing나 pp는 동사가 아니죠. 동사가 아니고 뭐예요? to 부정사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이고, 동명사는 주로 명사로 쓰이고, 분사는 주로 형용사나 부사로 쓰이죠. 동사가 아니잖아요. 또는 관계사 또는 종속 접속사 뒤에 나오는, 또 의문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얘가 전체 문장의 동사가 아니죠. 됐죠? 그 동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기본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to minimize가 주어고 associated가 동사예요? 아닙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자,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면은 동사의 모양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누구예요? 네, 바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있잖아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가 있다면 앞에 동사가 안 나올 것 같아. 그죠?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게 to 부정사는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떤 재정적인 위험을,
그 다음에 무슨 위험이냐? 꾸며주는 PP죠. 뭐뭐와 관련된 뭐랑 관련된 거냐면 자본 어떤 비용. 무엇의 자본 비용이냐면 도구라든가 장비. 뭐를 위한 거예요? 기니까 끊어보는 거죠. 전치사가 길어요. 그죠? 생산을 위해서. 뭐의 생산이에요?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의 생산을 위해서 툴링, 이퀴먼트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 비용과 관련된 파이낸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말의 순서들을 읽었는데요. 자, 이 얘기도 한 번쯤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실전에서 뒤에서부터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내용 파악하면 물론 좋죠. 선명해지죠. 다만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읽으면 늦어요. 느립니다. 너무 느려요.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앞에서부터 읽는 거 연습해야 되죠. 일명 순해라고 하는데 앞에서부터 읽기 위해서는 바로 제가 1강인가에서 설명드린 끊어 읽기. 선생님처럼 이렇게 끊어서 읽을 줄 알아야 앞에서부터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예요? manufacturer가 주어고요. 주동사 플러스 동사 부분인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처음에 동사가 나온 것이죠. 제조업자는 subcontract 밑에 것처럼 하청을 맡길 수 있어요. The production 생산, the system's major component 그 시스템의 중요한 부품들의 생산. 자, 그 다음에 to가 나왔네. 해석하다 보면은 전치사가 튀어나올 때 어디다 연결하는 게 잘 안 되죠. 전치사가 연결해야 되는 말인데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공급업자들에게 부품? 그럼 공급업자에게 주는 부품이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공급업자들에게 시스템에 이렇게 연결되나? 아니면 공급업자들에게 생산이야? 계속 이거를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되는 부분까지 해봐야 되는 거죠. 언제? 평소에. 지금처럼. 실전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바로 여기서는 하청을 주다 A를 B에게 다시 뭐뭐를 주다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이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전에서. 보통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신경을 안 쓰시는데 실전에서 문장 읽는 친구들은 답답해요. 이런 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뭐 이런 것들 저런 거 말씀드렸는데 동사 다음에 A라는 단어가 나오고 중간에 전치사가 들어가고 B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동사하고 전치사가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치사가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도 원래는 subcontract A to B에서 to잖아요. 멀리 있어도 연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보시면은 provide, supply, present, 인도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봤죠? 일명 제공 동사들. 그 다음에 여러분 수요 동사 중학교 때 수요 동사 왜 공부했었죠? 수요 동사는 사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로서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 사실 뭐 고등학교 공부에서는 중요하진 않은데요. 그 중에 카테고리 1에 해당하는 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거. give, send, teach, show 등등. 이쪽 계열의 수요동사 중에서도 이쪽 계열의 수요동사들은 어떤 구조를 취합니까? 원래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 바뀌면 중간에 뭐 들어가요? 바로 전치사 to가 들어가죠. 자, 얘네들은 자, 위에 거 4개는 지난 시간에 봤던 거는 뭐예요? A가 앞으로 나가면 전치사 with를 쓰고 B가 뒤로 간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이게 앞뒤로 바뀌면 to를 쓰거나 또 for를 쓰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수요동사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바뀌면 to가 들어가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는 거죠. 지금처럼 하청을 준다, 에게. 멀리 있어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공급업자에게 됐나요? 어떤 공급업자냐?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고 있네요.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는 이유는 그냥 계속 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패밀리 혼자면은 앞에 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읽으면 돼요? 정통한 공급업자. 정통하다는 거 뭘 잘하는 바로 그런 어떤 부품들을 잘하는 공급업자에게 하청을 맡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에서 스마트폰 만들 때
모든 부품을 삼성전자 공장에서 만들지 않잖아요. 하청업체에게 하나하나 맡기고 조립을 하는 단계죠. 자, 16번 다 봤고요. 17번 봅시다. 인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접두사에 인터가 붙으면은 사이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그래서 인터럽트는 가로막다, 끼어들다, 방해하다. be supposed to 옆에서 따로 정리해 드릴 건데요. 가장 많이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해야 한다 의무예요. forgive 용서하다, occasion 경우나 뭐 행사라는 뜻도 있고요. 다 읽어보셨나요? 그의 엄마는 방금 말했어. 뭐 그에게 여기서 사용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 대절이죠. 대생략됐네요. 대는 언제 생략하느냐 이것도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접속사 대는 주로 뭐 어떤 말하다 계열의 동사라든가 인지하다 생각하다 계열의 동사 다음에 두 번째는 형용사 다음에 PP나 형용사 다음에 생략되는 경우들 일반적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동격인 경우도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소대도 이거를 말한 거죠. 됐죠? 그들이 시드니를 떠나고 있다? 지금 떠나고 있다는 얘기인가? 뭘 위해서? 그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자, 여기서 비동사 플러스 ing는 우리가 보통 진행형이라고 공부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수능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왜냐면 찜찜하잖아요. 자, 그래서 옆에 정리했는데요. 영어에서 보통 미래를 나타낼 때 조동사 will이나 뭐 shall 이런 거 쓰잖아요. 하지만 비동사를 이용한 뭐 비동사만이 아닌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will 대신에 쓰는 표현들 한번 정리해봤어요. 일단은 be going to 여러분 뭐뭐 할 것이다 외웠죠? 그 다음 be to가 있습니다. 일명 be to 용법이라고 부르는 아예 문법으로 이제 배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be to 용법은 보통 5가지예요.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뭐 할 것이다 예정이 있어요. 가끔 이제 해석하다가 정말 가끔 나와요. 그 다음에 be about to 부정사도 많이 나오죠. 이제 막 뭐뭐 하려고 한다 이거고요. 비동사 플러스 ing 아까 보셨던 비동사 플러스 ing도 지금 뭐뭐 하고 있다가 아니라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문에서도 그의 엄마가 방금 그에게 말했어. 뭐라고? 그들이 시드니를 떠날 거라고. 지금 떠나고 있는 게 아니라 떠날 것이다 라는 거죠. 참고로 리브도 가끔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드니를 남기는 게 아니고요. 시드니를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 be supposed to 부정사 비슷한 게 be bound to 부정사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뭐 할 예정이다. 특히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be on the point of ing 뭐뭐 할 시점에 있다라는 말이 뭐뭐 하기 직전이다라는 뜻이에요. 또 여기 포인트 대신에 verge라고 쓰거나 뭐 blink라고 써도 같은 말이고요.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냅니까? 거기까지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서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CJ가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중학교 문법에서 한 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오고요. 그러나 what about school? what about 뭐뭐는 어때? 이건 학교는 어떻게 해요? 라고 이반이 말했어요. 주어가 동사했다 다음에 ing니까 뭐라고 읽어요?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 그녀를 여기서 그녀가 엄마죠? 엄마를 중단하면서 가로막으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해석이 아마 여러분 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것, 물건, 그 다음에 그가 아는 물건, 근데 그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는 거예요? 뭐야 이게? 네, 여기 구조는 여러분이 공부로 이제 극복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이것도 잠깐 옆에 보시면 영어에서 동격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쓰이죠. 명사, 명사. 읽을 때는 명사인 즉 명사 하거나 아니면 명사인 즉 명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명사 대절, 동격으로 뭐뭐라고 하는 명사 이 2개가 많이 쓰이긴 해요. 그 밖에도 or를 이용하거나 투부정사를 이용하거나 전치사 어브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는 것도 오리엔테이션을 말씀드린 것처럼 동격이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보세요. 명사, 명사 동격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바로 이겁니다. which is를 생략하거나 who is를 생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다 공부하셨죠? 그게 바로 동격이 만들어진 원리예요. 지금 이 문장이랑 관계가 있어요. 자, 2번이
학교는 어때요? 어떻게요? 라고 말했죠? 엄마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바로 이 엄마의 말을 가로막는 것과 뒤에 a thing과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a thing 앞에는 which is가 생략이 된 거예요. was죠, 이거 가보니까. 이상하다. 선행사가 사람인데 왜 which냐? 여기서 허가 선행사가 아니고 엄마의 말을 가로막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었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거예요. 첫 번째 거 해결되셨죠? 요즘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장이 그 내용, 앞에 있는 내용이 선행사로서 위치로 받는 경우 굉장히 많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아까 보시지만은 그가 알았다. 그는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왜 조동사가 두 개냐? 네, 관계대명사에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처럼 선행사가 있고 당연히 원래는 관계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뭐 주어 동사나 동사나 하나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뭐 하는 선행사 이거잖아. 그런데 여기에 끼어드는 놈 누가 끼어들 수 있느냐? 바로 삽입구문이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삽입구문이라고 그러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론들도 있는데 일단 삽입구문이 제일 많습니다. 삽입구문 해석할 때는 뭐뭐 하기에 라고 뭐 보통 많이 하죠. 물론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않고 매끄럽게 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러니까 a thing 다음에 he knew가 나오고 he was not supposed to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he knew가 그가 알기에 뭐라고요? 그가 알기에라는 네, 삽입구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크게 가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관계대명사 생략됐고요. 그가 알기에 그가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어떤 것이 뭐라고? 엄마 말을 끊는 거. 그 다음에 하지만 위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 위치 뭘까요? 당연히 관계대명사죠. 문제는 선행사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선행사가 앞에 없는데요. 여기 없는데요. 네.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행사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thing이라는 선행사 하나에 관계사절을 한 번 접속사 다음에 두 번 쓴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삽입구문 he felt가 끼어 들어간 거죠. 자꾸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그가 느끼기에 그가 용서를 be given 수동태 받을 수동태는 뒤에다 담아다 받다잖아. 그가 용서를 받을 이번 경우에는 바로 그런 어떤 거. 무슨 얘기냐면 상황은 모르겠지만 엄마가 뭐라고 아빠 말씀하셨잖아요. 엄마가 그랬더니 이분이 엄마 말을 지금 끼어들었어. 근데 평소에 엄마 말을 끼어드는 거는 평소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만 이번만은 용서받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됐죠? 선생님 포럼 해석 안 해요? 참 이런 게 그러니까 모든 단어 해석하면 좋은데 해석을 우리말로 옮기기가 정말 깔끔한 게 전치사 중에 있는데요. 이때 for는 바로 그 말 끼어드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거 이건데요. 대해서라고 해석을 굳이 안 하는 게 더 매끄럽죠. 17번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고요. 18번 문장 볼까요? species 많이 외우셨죠? 종. 근데 요즘에는 그냥 생물체라고 해석해도 괜찮고요. low에 er를 붙였지만 동사를 낮추다가 되죠. 그 다음 metabolism 신진대사예요. metaphor 아니에요. 희한하게 이 둘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 메타포는 은유잖아요. 완전 달라요. 그 다음에 sparse. 이 단어가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굉장히 드문드문 있는 이런 말이죠. scarce하고는 다릅니다. scarce도 우리말로 드문이라고 해석하지만 사실은 scarce는 희귀한에 가깝죠. 희소성할 때 sparse. 근데 sparse는 뭐 숲의 나무가 빽빽하게 있지 않고 드문드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available 이용 가능한 expand. 자, EX인데 S spend랑 똑같아요. 영어 이런 단어가 하나 또 있는데 excrete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EX를 이렇게 S로 바꾸는 경우인데 발음이 왜냐면 EX하고 S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인데 얘는 분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가끔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많은 종들은 낮춘다. 그들의 신진대사를 그 다음에
네, 빨리 이런 게 보여야 되죠. so that이라는 게 빨리 보여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낮춘다. 그래서 so that은 원인과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라고 읽으면 가장 매끄럽죠. 그러면 앞으로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너무 많이 낮춰서 그래서 이렇게 뒤로 쭉 가면서 읽을 수 있죠. 순회할 수 있죠. 그들은 생존할 수 있어. 뭐 없이? 먹을 거 없이. for 다음에 시간이니까 동안이죠. 오랜 기간 동안 뭘 안 먹고도 생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as는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as는 접속사가 있고 전치사가 있고 부사가 있어. 부사할 때는 as에서 앞에 거 as를 말한다고 치고 여기서 as는 뭡니까?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Finding the sparse food that is available expands a lot of food and a lot of energy. 뭡니까? 접속사죠. Finding이 주어고 expands가 동사고 food를 꾸미는 that is available 관계사가 껴들어갔다는 걸 빨리빨리 분석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접속사에는 뜻이 5개라고 그랬어요. 한 번 더. 시간, 이유, 비례, 양태, 양보. 여기서는 뭐가 올려요? 이유가 올리죠. 때문에. 부족한 식량을. 근데 무슨 식량? 이용 가능한 그 부족한, 많지도 않은 식량. 그거를 찾는 것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을 것 찾는데 많은 에너지를 쓸 거 아닙니까? 쓰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늦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많이 안 써도 되죠. 에너지를 많이 안 쓰니까 먹을 게 없어도 생존하는 게 오랫동안 가능하다. 이런 말이네요. 자, 옆에 보시면은 펜드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기 expand 하고 있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똑같이 펜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pending이라고 있죠. pend에 ing 붙인 게 따로 있긴 하고요. 또 pend라는 단어가 또 있기도 있어요. 미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pend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매달리는 걸 말해요. 매달다나 매달리는 거. 매달다 또는 매달리다.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어봤을 말이 바로 펜던트죠. 목에다 다는 거 펜던트 있죠? 그 매다는 거잖아요. 자, 디펜드 너무나 많이 보셨죠? 믿다나 의존하다고요. 서스펜드 역시 펜드가 들어간 단어로서 매달다가 물론 있는데요. 실전에서는 매달다보다는 보류하다, 정지하다 이게 더 많이 쓰이죠. 보류하다, 정지하다. 임펜드가 있습니다. 얘는 매달리다예요. 서스펜드는 내가 매다는 거고 임펜드는 물건이 매달려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사실은 얘가 더 많이 쓰이죠. 임박하다. 그래서 임펜드, ing 붙여 임펜딩 하면 임박한 이런 말로 훨씬 많이 나오고요. 어펜드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어펜드는 덧붙이는 거예요. 뭔가 매달리는 느낌이죠. 어펜드의 명사 중에는 어펜딕스란 말이 있는데 어펜딕스가 뭐냐면 부록 혹은 우리 몸에 맹장, 떼어놔도 되는 거. 덧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어펜딕스는 부록이란 말로 여러분이 아마 책이나 사전에 뒤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펜딩. 이게 아직은 매달린 상태라는 게 해결이 안 된이란 말도 있고요. 임박한도 있고요. 펜덜럼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얘네 세 개는 필수 단어나 필수 암기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펜드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이 놓은 건데 펜덜럼 시계의 추나 진자를 말합니다. 역시 매달려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19번 보겠습니다. 옵션 옵트 시리즈 한번 정리한 적 있죠? 선택상. 그 다음에 온스는 무게 단위로서 28g 정도 됩니다. 사실 뭐 우리가 거기까지 알게 쉽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퀄리 똑같이 너리시먼트 영양분이죠. 만약에 우리의 옵션이 10온스, 12온스, 14온스의 버거라면 우리는 likely 뭐 할 가능성이 있어? 또다시 고르는 가능성이 있어. 가운데 것? 그럼 12파운드죠? 그리고 느껴요. 똑같이 행복하게. 그리고 만족하게. with. 만족 다음에 with죠? 뭐에 대해서 뭐를 12온스의 버거. 어느 끝에? 식사의 끝에. 다 먹고 나서. even도 비록 뭐 하더라도 even도 비록 뭐 하더라도 우리가 더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which. 아는 것 같은데 잠깐 이렇게 막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보통은 모의고사나 수능 독해 하다 보면은 which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뭐뭐하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지금은 주어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거 무슨 격입니까?
얘는 목적격이죠. 의외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특히 이런 계속 문법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뭐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 목적격인 게 확인되는 순간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아요.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죠.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영향을 또는 두 번째로 배가 부르는 걸 느끼기 위해서 봄한 걸 느끼기 위해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선행사가 뭘까요? 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선행사 찾을 때 항상 명사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더 많이 먹는 거. 뭐라고요? 더 많이 먹는 거. 내용이 선행사예요. 굳이 더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데.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 문장은 앞문장이 없고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앞문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8온스, 15온스, 12온스짜리 버거 3개를 줬을 때 사람들은 가운데 거 10온스짜리를 먹고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10, 12, 14인데 그 중에 가운데 거 12파운드를 먹고 똑같이 만족을 해. 근데 10파운드보다 12파운드가 분명히 더 먹은 거잖아. 그게 더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굳이 더 먹을 필요가 없었죠. 10파운드만으로도 원래 만족을 했다면 12파운드 안 먹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사람들은 선택사항 중에 항상 가운데 거를 많이 쳐진다는 얘기죠. 그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오더 한번 정리해 볼게요. in order to의 오더인데 의외로 이 기초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소리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오더가 뭐야? 물어보면 10명 중에 7명은 주문 명령이요. 그래 자신 있게. 틀린 건 아니지.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인데 주문 명령 여기서 끊지면 여기서 멈추면 공부가 한참 모자란 거죠. 주문 명령은 제가 쓰지도 않았어요. 질서, 순서, 정상. 한 번 더 질서, 순서, 정상 이런 걸 외우는 게 제대로 외우는 거죠. 거기서 파생된 말이 in order. 이거는 정돈된 이란 말이에요. 질서 있는. 그럼 out of order는 질서에서 벗어난 거니까 혼란스러운이죠. 꼭 외우셔야 돼요. in order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 같은 말이 so as to가 있고요. 그럼 disorder는 뭐겠습니까? order의 반대말이죠. 질서의 반대말, 무질서. 정상의 반대말, 비정상. 됐죠? orderly는 여러분 문법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형용사예요. 영어에서 여러분 기본입니다. 명사에 엘바에 붙이면 뭐가 돼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부사가 아니에요. 5년 전인가 한번 수능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는데 물론 얘를 물어본 건 아닌데 자, leisurely라고 돼 있습니다. leisure가 여러분 아는 여가 ly에 붙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느긋한이라는 여유 있는 느긋한이라는 형용사가 돼요.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그 문법 문제 풀어보시면은 leisurely 뒤에 나오는 단어의 그 품사가 문법 문제였어요. 명사 ly에 붙이면 형용사다. 20번 봅시다. pivotal 이거는 여러분 필수 단어는 아닙니다. pivotal은 중추적인데 추가 아니죠. 우리 척추. 그래서 중요한이란 말이고요. care structure 말 그대로 관리 체계 degree 이 디그리는 보통 도자를 말해요. 그 정도, 온도, 도자가 들어가는 거 전부 다 디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 또 많이 쓰이는 게 학위죠. 졸업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컨택트 접촉. 컨택트의 반대말은 아닌데 반대 개념으로 쓰이는 게 인택트입니다. 인택트는 뭐냐면은 손상되지 않은, 손대지 않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컨택트랑 약간 반대 개념처럼 볼 수가 있고요. professional, 네, 프로죠, 프로. 이게 프로죠. 간호사들은 가지고 있어, 보유하고 있어요. 중심적인 위치를 어디서? 정신건강관리 체계에서. 자, 그 다음에 접속사 다음에 다시 조동사 나오죠. 네, 다시 동사. are placed. 자, 해석됩니까? 해석돼요? 놓여지다. 어디에? 중심. 소통 네트워크의 중심에. 여러분 놓여지다 약간 이상하죠? 영어 공부하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부딪히는 관문이 수동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수동태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수동태가 없어요. 영어를 공부하거나 일본어 공부하면서 어거지로 되다 당하다 이거를 이제 붙이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말에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거죠. 어디 어디에 놓여지다 라는 말을 우리말로 해봐요. 수동태 말고 능동태로. 그냥 어디 어디에 있다죠. 물론 정확하게는 있는 건 아니고 놓여진다는 거는 누군가가 간호사를 거기다가 놓은 거지. 간호사가 자기가 알아서 간 건 아니죠. 하지만 빨리 읽을 때는 그냥 어디 어디 있다, 놓여졌으니까 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죠. 자, 그 다음에요. partly가 because를 꾸미죠. 부분적으로 때문에, 뭐 때문에. 그들의 높은 정도의 접촉 환자와. 이게 첫 번째죠.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팁인데 degree of contact. 접촉의 정도라고 읽어도 이해가 되면 상관없지만 우리말에서는 높은 정도의 접촉 이렇게 읽는 것도 말이 똑같죠. 자, 두 번째로는 버돌소뿐만 아니라 앞에 나돈이 없어도 써도 상관없죠. 때문인데 뭐 때문이야?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달된 관계 누구하고야? 그들의 전문자들. 여기서 전문가라는 거는 의사도 있을 수 있고 뭐 물리치료사도 있을 수 있고 많죠. 자, 그래서 20번은 뭐 내용이 뭔지 딱 이 한 문장만 보다 알 수 있죠. 간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특히 정신건강 뭐 의료 체계에서는 그런 건 없고요. 하나 특이한 거는 특이하다고 하긴 좀 그런데 partly 다음에는 because of 전치사를 썼고요. but also 다음에는 because 접속사를 썼습니다. 하나는 전치사고 하나는 접속사인데 그거를 벗으로 묶었다. 이상한데? 아닙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수능에 나온 적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공통점 있어요. 뭐예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으신 분 또는 오리엔테이션을 깊이 복습하신 분들은 알아요.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부사 역할을 하고요. because 같은 종속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부사절입니다. 공통점이 부사절.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면 병렬 구조를 앞뒤에 배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 번만 이런 거는 한 번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번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21번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요. 복습도 많이 하시면 좋죠. 지금 당장 뭐 이걸 해석해서 뭐 내일 모의고사 잘 나온다 이건 아니고 쌓아가는 거죠. 100번까지 여러분 저랑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실전에 써먹을 만한 걸 많이 얻게 되실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